문정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쓰리간이 있어요. 쓰리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음 퀴즈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쓰리간이 뭘까요? 자, 끝은 간이에요. 그런데 처음은 기역간, 두 번째는 시옷간, 세 번째는 이응간이에요. 뭘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진행할 주제가 장미동 이야기라고 했죠? 알아요? 왜? 뭐예요? 공간, 시간, 인간. 이런! 세상에. 맞아요. 그래서 그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평생 배워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과목에 저걸 넣었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은 지리고, 시간에 대한 것은 역사고, 인간에 대한 것은 사회야.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도착하신 지가 아마 10분 정도 됐을걸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 시립도서관 5층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죠?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배웅이 혼자 여기 와서 이 강의 들으라고 하면 듣겠어요? 아니죠. 식구들하고 같이 오고, 그리고 많은 식구들하고 같이 복작복작 있으니까 뭐 기대가 되는데 하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장미동 이야기라는 그 주제 속에 장미동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장미동이 어느 시기에 이름이 붙여졌나? 근대 시기에 붙여졌어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옛날에 누구와 살았는데 뭐 둘이 싸웠대, 친하게 지냈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장미동의 공간과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장미동에는 장미꽃이 많이 피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래서 장미동 하면 노란 장미,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막 이런 걸 상상하는 거야. 근데 장미동에는 장미꽃이 안 피었어요. 장미동은 쌀미자야. 장자는 저장장자야. 장미동에는 쌀이 많이 저장되어 있던 동네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세계 지도지요. 네. 그죠? 세계 지도, 여기는 아프리카죠. 여기는 유럽이에요. 여기는 남아메리카예요. 다 아시죠?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여기에 있어. 여기 동북아시아. 그런데 이걸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됐죠. 얘네들은 어느 나라예요? 일본. 그렇죠. 일본이지요. 이쪽은 중국이겠고. 이걸 좀 더 확대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혹시 금강이라고 보이나요? 이게 금강과 만경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에 군산이 있어요. 근데 이 군산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응? 1년 전부터? 언제부터 살았을까요? 일본이 군산을 개항을 했어. 1899년 5월 1일. 그때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 보자. 조선시대? 고대시대. 좀 더 올라가. 고려시대? 고대시대. 고대시대? 고대시대가 어느 시대? 삼국시대 그럼? 고대는 삼국시대인데? 신석기 더 올라가. 신석기 시대? 구석기. 그렇지.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을 거야. 근데 여행자들한테 군산을 여행하러 왔어요. 그 여행자들한테 이 사람은 군산 시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구석기에는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석기 사람들은 군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부터 군산에서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쵸? 그러면 이 군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거야. 그러기 전에 그러면 군산은 옛날 신석기 시대부터 군산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을까? 원래 이것은 군산이요. 무리군자의 매산자야. 그래서 섬들이 무리 지어 있다 해서 여기를 군산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넓은 평야가 있잖아요.
쌀들이 많겠지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배고픈 자들한테는 여기만 보면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야. 여기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는 쌀들을 뺏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로 막 외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을 막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다 진을 설치를 했어. 진이 뭔지 알지요? 군사시설. 근데 여기 선유도에다가 진을 설치했는데 외적들이 나는 걸려야지, 이 선유도로 가서 딱 걸려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올까요? 아니지요. 다른 곳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일레일레 하고 육지에서 막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을 옮겨야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진을 옮겼어. 군산진을. 그리고 이름을 군산진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군산이 됐어. 이름이. 그러면 여기는 옛날의 군산이다 해서 여기는 고군산이라고 하고 여기가 군산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것이 조선 세종대왕 때쯤이었어. 자, 그러면 그 시대별로 한번 봅시다. 선사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군산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기 뭐라고 써 있어? 조개더미, 패총이 많이 발견됐어요. 자, 조개더미는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면 살았죠. 그쵸? 그 먹고 남은 찌꺼기를 쓰레기 더미로 이렇게 버린 거야. 그런데 거기 안에는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에 썼던 무슨 뼈 골각기라든가 빗살무늬 토기 그런 것들 있었을까 없었을까? 깨진 것들 있었어요. 근데 전국에는 이런 조개더미가 600여 개가 있대. 근데 그 중에서 군산에 200여 개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3분의 1가량이 군산 지역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쵸? 왜 그랬을까? 너른 평야가 있고 금강이 있고 만경강이 있고 동진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안에 빗살무늬 토기 종류도 전국에 있는 것이 다 발견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일까?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이 군산에 가면은 먹고 살기가 좋대. 그래서 이제 담아 먹어야 되니까 이런 빗살무늬 토기도 짊어지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못하다가 깨지니까 거기다가 버린 거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관리할 정치가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그런데 정치, 왕을 말에 비유했어. 그래서 왕잠자리를 말잠자리라고 하지요. 미음자가 들어가는 것은 최고 높은 것을 상징해. 마님, 마루, 높지요. 그죠? 마천루 이런 거요. 그래서 이 말무덤이 군산에는 참 많아. 그리고 지금은 고속도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길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고속도로는 강이나 바다였어. 우리 군산 지역에는 강이 몇 개나 있다고? 3개. 그죠? 해상고속도로였어. 선사시대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살았어요. 근대에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한시대는 이 지역이 마한이었어. 마한이었는데 나들목이라는 게 뭐냐면 목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백제시대 때는 원래 백제는 한양에 수도가 있었어. 아시죠? 근데 고구려에서 막 내려왔어, 장수왕이. 그러니까 피해서 옹진으로 내려왔어요. 또 부여로 내려왔어요. 왕이 사는 곳은 적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주변에 뭘 칠까요? 성을 치지요. 그래서 옹진성, 사비성 이런 것을 막 쳤어요. 금강 주변에 이렇게 중류, 상류, 중류 이쪽에 이제 옹진성, 사비성이 있었단 말이야. 적들이 이 금강을 통해서 부여와 공주를 공략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한 최전선의 선이었어. 통일시대 때는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했던 기벌포 전투, 매소성 전투라는 곳이 있었어. 근데 그 중요한 2가지 전투 중에서 기벌포 전투가 있었던 기벌포라는 곳이야, 군산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조은제도와 조창의 중심지라고 했는데
좋은 제도가 뭘까? 혹시 좋은 제도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좋은 제도는 배로 세금으로 거두온 쌀을 실어 나르는 거야. 배로. 아까 옛날에는 그 많은 쌀들을 서울까지 임금님 있는 데까지 갔다가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지게 지고 막 이렇게 갔을까? 아니면 배에다 싣고 싹 하면 더 좋았을까? 배에다 싣고. 그렇죠. 그래서 들판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난 쌀들을 배에다 싣고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와 조창의 중심지였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1899년 5월 군산이 개항이 됐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일부 사람들은, 아니 일부가 아니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산은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도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군산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었다? 선사시대 중에서도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시민이 아니라 군산에 살았던 사람들 하면 신석기 시대부터 많이 살았었다야.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군사도시가 됐어.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 있죠. 미군 비행장 있죠. 자, 군사도시, 공업단지, 새만금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장미동 이야기의 이야기는 근대 시기를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그 일본이 군산이 개항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떻게 조선인들한테 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건물을 만들었는지 그 흔적이 그대로 우리가 오늘 돌아다녀야 될 곳에 남아 있어요. 이제 그곳을 볼 거예요. 개항 초기 영화동. 1910년에 혹시 한일 병합이 된 거 아세요? 1910년에 식민지가 됐어. 그러면 189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가 된 때가 아니지? 그런데도 이 군산에 많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살았어. 집들이 반듯반듯하죠. 일본식 집들이 많이 보여. 그리고 전체적인 군산시의 모습은 20년대는 이랬어요. 그 다음에 군산항, 우리가 오늘 가야 될 여기 나가사키 18은행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조선은행 모습이 보여요. 보이죠? 조개지라는 말이 있어. 조개지가 뭘까? 조개지. 우리가 이렇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 조개일까? 아니야. 뭐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땅이야, 땅. 그런데 이 조개지가 고종 임금님이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내내 그 섬기던 그 중국이 막 서양 영국한테 식민지가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식민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일제 식민지 되기 전의 일이야. 그렇다면 여러 외국인 나라를 들어와서 우리 우리나라에 살게 하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한 나라가 독차지하지는 않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곳곳에 조개지를 만들었는데 군산도 이렇게 각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개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일본인들이 다 거기서 살게 됐지.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제 각국 조개지는 만들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일본인들한테 그 설계와 이런 걸 맡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이 이 군산을 어떻게 설계했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이 구두 모양의 이런 설계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면서 설계를 했어. 이게 원개항장 거리야. 그리고 여기 천대전 거리라고 보이나요? 이 천대전 거리는 일본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살았던 곳이야. 그리고 여기는 탕류의 거리라고 있죠. 자, 이렇게 원래 이곳에 우리나라 사람들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었어. 근데 여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반듯반듯한 길을 만드니까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갔는데 이 주변에는 산이 있어. 산 위에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이라서 결코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에 딱 집을 지으면 이 앞에다 앉아. 뒤에다 짓는 거야. 그래서 이 골목을 만들어서 뒤에다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산 위로 계속 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콩나물 대가리처럼 보이는 거야. 알지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멀리서 보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탕류의 거리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일본 사람들만 잘 사네. 그리고 여기는 관공서, 경찰서 이런 것들이 막 있네. 그러면은 우리는 가난하게 사네. 그럼 속상할까 안 할까? 속상해요. 그래서 이 돌이라도 던져봐야지 하고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파거리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극장이나 뭐 상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막 여기 돌 던지러 가야지 하러 가다가 여기에 막 극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물건 파는 곳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구경하고 나면 돌 던지러 가야지 하는 마음 없어질까? 더 생길까? 없어져요. 그런 걸 노리고 이렇게 군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계획서에 있던 지도 모습이야. 여기가 알죠? 계항장 거리, 천대정 거리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산, 이건 등고선인 거 아시죠? 등고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갖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는 거야. 자, 이랬어요 처음에. 자, 이 지도, 이건 지도고 지도에 실제 어떤 집들이 있었나 볼 거예요. 자, 계항장 거리에는 세관이 있었어. 세관이 뭐 하는 곳일까? 물건을 외국으로 싣고 가고 들여오고 할 때 이건 적절한 물건이야. 이건 적절하지 못해. 그리고 이걸 팔아야 되니까 세금을 붙이겠어 하는 곳이지. 그 다음에 혹시 폭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잡아야 돼. 경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돈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일반은행. 해망굴이 있어. 해망굴은 뭐냐면은 아까 격자형 무늬를 뻥뻥 뚫어놨는데 아 글쎄 세관으로 가는 그 항구 있는 쪽 그 사이에 월명산이 떡 버티고 있어. 그러면 그 산 어떻게 가요? 힘들겠죠. 돌아가야 되죠. 빨리 가려고 반듯한 길을 만들어놨는데 산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어떡하지? 뚫어야지 해가지고 뚫은 것이 해망굴이에요. 자,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천대정 거리 안에는 이런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이런 호화찬란한 집들이 있었대. 이건 내부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신파거리야. 아까 막 속상하고 그럴 때 구경하다가 마음 풀려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게 하려고 만들었던 신파거리야. 여기는 영동 상가거리. 지금도 영동에 가면 상가 있어요. 자, 여기는 육악의 거리야. 이게 이제 술 먹고 그럴 수 있는 육악의 거리고 여기는 극장들이에요. 지금도 이 군산극장 그대로 있어요. 계복동 있는 쪽에 있어요. 탕류의 거리야. 과연 탕류의 거리에서 우리 조선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자, 여기에 시가지는 이렇고 토막집은 이렇고 그리고 째보선창 우리 조금 이따 걸을 거예요. 항구에 있는 쌀. 자, 이 시가지가 이랬어. 여기 봐. 여기 일본인들이 평지에서 사니까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토막집을 지어서 멀리서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 같나요? 예, 그래서 여기를 콩나물 고개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막집은 이래. 어때? 아까 와 했던 집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작죠? 작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동네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군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났을까요? 군산을 만든 이유가 뭐야?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왜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쌀을 그렇게 탐을 냈냐면 일본은 메이지라는 천황이 어떤 제도를 바꾸는 그런 개혁을 실시하면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싹 받아들였어. 좀 어렵지요? 받아들이면서 농업 시대였는데 공업화 시대로 막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농사
쌀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쌀 어디서 가져올 데 없나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군산 이 호남 평야가 눈에 띄인 거야. 그래서 군산을 개항해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도시를 만들었는데 쌀을 실어 와야 되잖아. 그래서 쌀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1907년에 전군가도야. 보이죠? 이 전군가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반듯한 신장로이면서 포장도로야. 그러니까 전국의 최초의 포장도로야. 신장로는 있었는데 서울보다도 더 먼저 흙길에서 시멘트길이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길만 만든 게 아니야. 짠! 기찻길도 만들었어. 기차에다가 쌀을 수북이 싣고 막 달려오는 거야. 자, 1912년에 만들어졌어요. 여긴 14년이라고 써있는데 12년에 만들어졌어요. 호남 평야를 가로지르는 호남선이야. 왜 그렇게 군산에다가 도시를 일본 사람들이 살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넓은 평야 때문이야. 금강이 흘러가고 이렇게 넓은 평야 때문이에요. 이분은 최만식 선생님이셔. 전라북도 옥구군 인피면 영창리라는 곳에서 사셨어. 근데 영창리에서 보면 그 넓은 호남 평야가 지평선까지 보이려고 그래. 그죠? 사이사이에 지평선이 보여요. 그런 곳에서 이 선생님도 잘하셨는데 굉장히 아주 똑똑하셨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소설을 쓰셨어. 글을 쓰셨는데 탕류라는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탕류 하면은 깨끗한 물이 생각이 나요? 더러운 물이 생각이 나요? 탁하다 그런 물이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PPT를 통해서 그 당시 군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대강 봤죠. 근데 이 최만식 선생님은 실제로 그때 군산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군산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소설로 썼어. 자, 그 소설을 한번 보는 거야. 이런 탕류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은 어떤 얘기냐면 초봉이라는 이 여자가 예쁜 여자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초봉인의 아빠가 계시고 초봉인의 아빠는 금강 너머에 있는 서천이라는 곳에 군청 서기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직장에서 잘렸어.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살까 하다가 그 금강을 똑딱선을 타고 똑딱똑딱 건너왔어.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갈 째보선창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살지 하다가 천대전 거리에서 살았을까? 콩나물고기에서 살았을까? 그렇지. 콩나물고기에 산꼭대기에 토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사는데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 초봉이하고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야. 근데 이 초봉이 옆에 이쪽 고태수, 박재호, 장영복 이런 사람들은 초봉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이쪽에 남승재, 개봉이 이 사람들은 초봉이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초봉인의 식구는 모두 5명이에요. 아빠 계시죠? 엄마 여기 안 나왔지만 엄마 있겠지요? 그리고 여동생 개봉이 있지요? 남동생 있지요? 5 식구가 있는데 아빠가 직장에서 잘렸어. 엄마는 아무 일도 못해. 그러면 누군가가 돈벌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초봉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정주사 아빠 친구 박재호가 운영하는 약방에 취직을 해요. 근데 이 약방이 지금도 남아있어. 나중에 아빠랑 엄마랑 함께 가보세요. 옛날 군산역 있던 자리 근처에 전북약국이라는 곳이 있어. 그 전북약국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가겠지만 아까 장미동 23번지에 있는 18은행 옆에 있는 조선은행의 직원으로 고태수라는 총각이 직원으로 있었는데 이 고태수가 초봉이가 너무 예쁘니까 막 이렇게 사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고태수는 은행 직원이면서
돈을 함부로 쓰고 그런 사람이었어. 실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가 부자인 척 하면서 결국에는 이 초봉이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초봉이는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식구를 먹여 살려도 그 돈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또 우리 식구들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하! 고태수하고 결혼하면은 우리 식구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고태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고태수가 초봉이하고 결혼했으면서도 다른 여자하고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그 다른 여자의 남편이 고태수를 꽝 죽여요. 그러니까 초봉이는 남편이 없어졌지. 그런 상황인데 이 박재호라는 약방 주인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그런데 이제 초봉이도 여기서 군산에서 못 살겠는데 하고 서울로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이 박재호 약방 주인을 만난 거야. 그래서 서울에 가서 박재호랑 초봉이가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장용부가 제일 나쁜 사람인 게 뭐냐면 이 장용부는 고태수의 친구였어요. 고태수의 친구였는데 이 고태수를 친구면서도 실은 다른 여자하고 만나고 있대요 라고 잃는 사람이 장용부야. 그렇게 일러놓고 고태수 친구가 죽고 났는데도 이 장용부는 꼽치였어요. 꼽치였는데 이 장용부도 초봉이가 예쁘니까 초봉이를 좋아했었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장용부가 서울로 따라 올라간 거지. 근데 박재호하고 초봉이하고 살고 있을 때 이 초봉이가 아기를 가졌어. 자, 근데 이 초봉이가 그 아기가 고태수의 아기인지 박재호의 아이인지 장용부도 고태수를 막 몰래 와가지고 고태수하고 잠을 잔 적이 있었거든. 또 초봉이가 막 싫어하는데도 누구 아이인지를 모르는 아이를 가졌어. 근데 이 장용부가 이 초봉이하고 박재호하고 살고 있는데 와서 그 아이 내 아이거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박재호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초봉이랑 안 살지 하고 떠난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초봉이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친정 식구들을. 그런데 마침 장용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또 초봉이가 장용부하고 사는 거야. 사는데 이 장용부가 초봉이의 딸을 막 구박을 하고 막 그 애기를 발로 뻥 차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봉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장용부를 죽였어. 너무 듣기가 안 좋죠. 돈 때문에 막 마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죽이고 죽임 당하고 별로 안 좋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한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이 개봉이는 초봉이의 동생이야. 남승재는 성실한 청년으로 의사가 되어 뭐 이렇게 했죠. 원래 초봉이가 좋아했던 사람은 남승재야. 근데 이 좋아했지만 결혼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가 중요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못 살았는데 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자기 여동생 개봉이하고 아주 건전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미 초봉이는 장용부를 죽이고 나서 나 세상 살기 싫어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 그때 남승재와 개봉이가 와서 그러지 말아라. 자수해라. 감옥에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다시 살면 되지 하고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초봉이는 그 말을 듣고 감옥으로 가면서 이 소설이 끝나요. 끝나는데 이 초봉이와 식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냐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식으로 돈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이 최만식 선생님은 알리기 위해서 탕류를 쓴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근데 왜 그랬냐는 거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도 뺏고 뭐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리고 돈은 필요하지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군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시로 표현한 이병기 선생님이 시가 있어. 이건 좀 어려운데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시작. 정조 백만석이 부두에 쌓였더니
여름도 나기 전에 어디로 다 갔느냐. 산머리 움막집에선 배고프다 울어라. 앞엔 큰 강이요 뒤에는 바다라도 조개를 캐느냐 자사리를 뜯느냐 한 종일 돌이나 쪼겨 버려야 한다 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정조라는 것은 아주 뉘나 돌이나 이런 걸 다 골라내고 정품인 쌀이야. 100만석. 100만이면 얼마나 돼요? 우리 군산의 인구가 28만이죠? 100만석이 그 항구에 쌓여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쌓여 있는 것이 누가 이걸 생산했을까? 일본 사람들이 했을까? 우리 농민들이 했을까? 농민들이 했지. 근데 여름도 지나기 전에 이게 싹 없어지고 배고프다고 그 토막집 콩나물고기에 거기에 사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었다는 거지. 큰 강이고 바다가 있으니까 고기잡이도 할 수 있는데 이 고기들도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조개, 자사리 뜯으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체험학습을 가서 볼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걸 보냐면 일단은 박물관에 갈 거야. 근대역사 박물관 가보셨죠? 네, 근대역사 박물관에 가서 2층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금관 만들기를 할 거예요. 마패 만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근대역사 박물관을 나와서 군산 그 세관 본관을 갈 거야. 그 다음에 18은행을 가고 부장교를 가고 조선은행을 갈 거예요. 이 아치형은 정문인데 아치형은 영국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벨기에에서 가져온 이 벽돌을 썼대요. 그리고 프랑스인이 이걸 아마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원래 이 본관하고 창고가 세트인데 원래 벽돌의 색깔이 이래.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약간 촌스럽게 바뀌었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세관은 자, 보자. 지금 가서 보면 어때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작아 보이죠? 근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야. 이 건물은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작아 보이는 이유는 집이 자랄까요? 자라나지 않을까요? 집은 자라나지 않아요. 근데 나무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요. 그래서 나무가 쬐끔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머 나무보다 작네? 그리고 옆에 건물이 세워지지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데 원래는 사람 크기에 굉장히 크지요? 이렇게 컸어.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 세관을 크게 봤을까? 작게 봤을까? 크게 봤어요. 그러면은 내부는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이런 색깔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주름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냥 밋밋한 벽이 아니라 주름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돼 있어. 가서 살펴보세요. 그것도 미션 중에 하나니까. 이것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그래. 뭔가 꾸민 그런 멋을 부린 그런 건축 양식이야. 그리고 여기 등 있죠. 등 3개. 이 등이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호롱불도 못 켜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기름도 아까워서 일찍 불을 껐는데 여기는 이런 불이 휘황찬란하게 탁 켜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파티를 했대. 막 바이올린도 켜고 첼로도 켜고 이러고 또 막 외국말로 막 떠들고 불은 환하게 켜 있고. 자,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이게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을까 안 했을까? 힘 있어 보이고 그랬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세관 가서 세관에 들어가면 이제 그 복도가 있어. 복도도 살펴보고 복도에 가면은 그 당시 입었던 세관원이 입었던 세관장이 입었던 복장이 있어. 그걸 입어보고 어른들이 한 분이 입으면 그 주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18은행이야. 이 은행이 지금은 복원이 됐는데 복원되기 전에 모습이 이래요. 근데 이 은행은 나가사키 항구가 있었어. 일본에. 나가사키 항구가 이제 항구의 역할이 줄어들었어. 망하게 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행을 만들어서 은행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상인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사키 18은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7번째로 세워진 은행이에요. 근데 이 은행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자를 못 갚으면 대신 땅을 뺏어가. 그리고 또 갚으려고 그래.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갚으려고 가잖아, 은행에. 그러면은 은행에서 피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갚으려고 했는데 왜 안 계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날짜 안 지켰잖아요. 땅 내놔요. 이래가지고 또 땅을 막 뺏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땅을 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산뿐이 아니라 저기 간도로 만주로 다 이주 이렇게 살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나가사키 18은행의 지붕은 이래.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죠. 자, 그 다음에 갈 곳이 부장교야. 부장교는 부자가 뜰부자야. 자, 이건 뭐냐면 금강은 말이에요. 서해바다이기 때문에 서해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아시죠?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고 썰물은 빠져나가는 거지. 근데 바닷물이 여기 해안 여기 있죠. 뚝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배가 여기에 딱 정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쌀을 여기다 탁탁 실으면 되는데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 배가 여기밖에 못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쌀을 실어 가려면 다시 썰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격자형 무늬 길을 만들어 놓고 막 빨리 오기 위해서 해망굴도 뚫어 놓고 그랬는데 막 달려와서 봤더니 썰물이네. 그래서 쌀을 실을 수가 없네.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뜬 다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이게 뜨고 물이 나가면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이게 딱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주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딱딱딱딱 쌀을 싣고 여기서 붕 떠나는 거지. 그럼 부장교를 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여기 뚝을 딱 바라보면 뚝의 모습이 이래요. 자, 어떤 다이아몬드 형식이죠. 그쵸? 이걸 무슨 형식이라고 하냐면 견칫돌 형식이라고 그래. 자, 우리나라 성 쌓는 방식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런 식이야. 그쵸? 자, 이런 식인데 이것을 보면은 여기가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거지. 자, 송곳니 뿌리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송곳니처럼 이것이 깊숙이 박혀가지고 굉장히 한마디로 튼튼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견칫돌 형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성이나 뚝은 약간 중간이 이렇게 배가 물룩 나오는 것처럼 배 흘림 형식이야. 근데 얘네들은 쏙 들어가는 귀형 쌓기라고 그래.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귀형 쌓기. 여기가 보면 날씬해. 근데 우리는 약간 두둑하게 나와 있어. 규형 쌓기. 실은 말이에요. 이 규형 쌓기 방식은 고구려에서 전해준 거야, 일본에.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졌죠,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는 배 흘림 형식으로 싸지요. 그 일본에는 이게 남아있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튼튼하게 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쌌나 한번 사진으로 찍어보는 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 강둑에 지금 여기 부장교 보이죠? 여기 이렇게 많은 쌀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기차는 한 량, 두 량 그래요. 여기에 수북이 쌀을 쌓아가지고 와서 이 쌀창고야. 쌀창고에다 가득가득 넣었어요. 우리 조금 있다가 째보선창 가는 길에서 쌀창고 안에 들어가 볼 거예요. 얼마나 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쌀창고들이 태백산맥 줄기같이 쭉 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 곳이 조선은행이야. 조선은행은 장미동 23번지. 장미꽃이 많이 피는 곳이 아닌 거 알죠?
쌀이 많이 저장되어 있던 장미동 23번지에 1923년에 세워진 건물이야.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일본의 투구, 장군의 투구용 투구 같고요. 여기에 하늘에 위에 나 있는 천창이 있어. 그리고 이것도 동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해질녘 석양이 되면 여기에 해가 비치면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거야. 무슨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권위적이고 겁나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만만해 보였을까? 겁나 보였을까? 겁나 보였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 영상물도 보고 그럴 거야.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조선은행으로 있었지만 한일은행 뭐 이렇게 바뀌다가 한일은행이 이사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술 먹고 춤추는 그런 집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라고 써있지? 플레이보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리고 오래돼갖고 이렇게 낡았지요. 낡았는데 지금은 이제 복원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째보선창길이야. 째보선창길은 이렇게 금강하구를 따라서 쭉 걸어요. 지금은 낡았지만 여기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포구였는데 포구가 뭔 줄 알지요? 배가 들고 날고 하면서 장사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말고 강경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인 포구였어. 근데 그곳을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민족자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뭐 독립에 자금을 대고 이러니까 강경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 째보선창 이쪽을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좋죠. 뭐 길도 연결돼 있죠. 기찻길도 연결돼 있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낡아가지고 돼 있죠. 이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 이제 얼음창고가 있어. 얼음창고는 뭐냐면 여기를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셔야 하는데 여기 흙이 좀 있으니까 나무도 이렇게 났죠. 근데 요 창문 밖으로 길다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얼음이 조각조각 잘려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잘린 얼음을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냈을까요? 뭐 때문에? 그 얼음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쌀뿐이 아니라 고기도 막 가져갔어. 근데 고기를 실어 가려면 여름이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배에 고기를 싣고 그 위에다 뿌리고 또 싣고 뿌리고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는 거야. 이것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째보선창에 도착을 했어. 조선은행 뒤편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12분 정도면 걸어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원래는 여기에 찍 물길이 있었어. 여기 이렇게 막아져 있지 않고 찍 째보처럼. 째보가 뭐냐면 언청이야. 옛날 우리나라 말로 언청이. 입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기형으로 딱 태어난 사람을 언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찍 V자로. 근데 지금은 성형수술이 발달돼서 그런 사람들 못 보지요. 근데 선생님 어릴 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째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길이 째보처럼 쫙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딱 막았지. 막고 그래서 째보선창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여기 아까 고기 팔고 이랬던 막 고깃배 여기 수룩하게 있고 이 고기들 여기 봐. 이게 뭐야? 고기 담았던 상자지요. 이 상자에다 팔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언챙이였던 아저씨가 사람들을 말 안 듣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째보가 있는 선창이다 해서 째보선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뭐냐면 죽성포구야. 죽자가 대나무 죽자야. 여기에 대나무가 성처럼 많이 있다고 해서 원래 이름은 죽성포구예요. 근데 이 째보선창 앞에가 금강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션 중에 하나가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보면 금강 하구뚝이 보여. 전망대 세워보는 것이 전망경으로 금강 하구뚝 전망대 세워보는 것이 미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멀리 가서 여기쯤에 딱 금강 하구뚝이 있어. 하구뚝이라는 것이 뭐야?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만든 장치란 말이지. 바닷물은 샥 들었다가 밀물때 들었다가 썰물때 샥 빠져나가야 돼. 근데 이 짠물이 여기 중류까지 들어와서 주변에 농사 짓는데 벼는 짠물이 들어오면은 죽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았어. 짠물이 못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쫙 들어왔다가 턱 부딪히죠. 하구뚝에. 힘을 잃어가지고 슬슬슬슬 나가다 보니까 갯벌이 여기에 많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강 높이가 줄어들죠. 깊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배들이 못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배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런 고기잡이 잡은 배들이 점점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상자들이 점점 줄어들었을까 안 줄어들었을까. 원래는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포구가 기능을 잃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체험학습을 하면서 돌아다녀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미동 이야기를 맡은 강사 문정현입니다. 오늘의 기행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에 오래 살면서도 정말 일하는 데가 있었다는 걸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너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제 새롭게 또 군산을 알게 돼서 기쁘고 아이들도 이제 군산을 다시금 자세히 아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